병원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75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멀쩡한 몸으로 들어갔다가 환자로 만들어져 나오는 검사들. 여러분은 이 위험을 이미 곁에 두고 살고 계셨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 때문에 병원을 기웃거리는 행동.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사자의 코털을 괜히 건드리는 셈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 장면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철수 어르신, 80이 넘도록 늘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이었죠. 자식들 앞에서 약하고 싶지 않다며 15년 동안 가장 비싼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꼼꼼함이 덫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줄 알았던 검사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한 문장만이라도 가슴에 남으신다면 여러분은 병원의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몸을 지키는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감정, 메시지, 사건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명확하게 경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김철수 어르신이 과잉검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위험을 끊어낼 첫 번째 칼이 될 것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캡처라도 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검사는 75세 이후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절대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일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었고 식사도 잘하셨고 산책도 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단지 15년 동안 받아온 그 비싼 프리미엄 종합검진이 올해도 예외 없이 진행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부 CT 한 줄의 문장이 어르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췌장에 아주 작은 물혹이 보인다는 소견. 의사는 모양도 크기도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혹시라는 단어는 노년층에게 가장 잔인한 함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어르신의 머릿속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췌장이 쑤시는 것 같고 없던 통증이 생기는 것 같고 입맛은 떨어지고 잠은 도망갔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병원은 불필요한 검진이 가져오는 불안이 실제 병보다 노인을 더 빠르게 쇠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검사가 몸을 해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후의 불필요한 검진은 신체 정신 스트레스를 급격히 높여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철수 어르신이 느꼈던 공포는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머릿속은 이미 진단 결과를 암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 반응이 실제 통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를 예측 불안 증후군이라 부르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은 노년층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생명을 뒤흔드는 불씨가 되는 나이. 그 불씨가 바로 혹시 모르니까 였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조직 검사를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 김철수 어르신은 대학병원에 입원해 조직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불안이 이미 몸을 잠식했고 머릿속에서는 암이라는 단어가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의사에게서 확실히 하자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조직 검사를 앞둔 날부터 어르신은 배가 쑤시는 듯 아프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췌장은 어떤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통증을 만들고 의심은 멀쩡한 장기를 아프게 느끼게 합니다. 이건 결코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마요 클리닉은 불필요한 조직 검사가 노년층에겐 오히려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20에서 30%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췌장 조직 검사는 자극만으로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술 후 급성 합병증 발생률이 젊은 층의 2배 이상이라는 경고까지 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확실히 해야 한다는 압박에 이끌려 검사를 선택합니다. 검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그 불안은 심박수를 올리고 혈압을 흔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마요 클리닉은 불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술은 회복 지연과 합병증 확률 증가라는 최악의 조합을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역시 그 운명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단순한 물혹, 얼굴의 작은 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미 몸 안에서 비극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무서움 때문에 스스로 중환자로 가는 길을 선택한 셈이었죠. 이 순간이 바로 과잉 검진의 가장 잔혹한 지점입니다. 병은 없지만 치료는 시작되고 치료는 없던 병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한 걸음이 거대한 낭떠러지를 향한 첫 걸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직 검사는 끝났지만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췌장은 예민한 장기입니다. 바늘이 스치기만 해도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어르신의 몸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는 순간 췌장이 강하게 자극을 받았고 검사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복부 전체를 덮는 격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췌장에서 새어나온 소화효소가 주변 장기를 녹이기 시작하는 무시무시한 질환. 유럽 소화기학회 ESGE는 급성 췌장염을 노년층에게 가장 치명적인 장기 질환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률이 30%까지 올라간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췌장염 발병 초기 48시간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분류되는데 어르신은 그 골든타임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금식이 시작됐고 체력은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 채 버티는 동안 체중은 10kg이 빠져 뼈만 남은 모습이 되었고 스스로 걷던 다리는 기능을 잃어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실은 어르신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멀쩡했다는 점입니다. 암도 아니었고 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렸던 겁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임상센터의 보고서는 과잉 검사 후 발생하는 합병증이 노년층에서 젊은 층보다 최대 4배에 높다고 경고하며 불필요한 검사는 병을 찾기 이전에 병을 만든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그 말에 생생한 증거가 됐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얻은 사실은 단 하나, 암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치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없었을 모든 고통이 오히려 검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지점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검사는 정말 내 생명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몸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을 열어젖히는가?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가장 무거운 교훈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사건은 결코 특별한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검사 기계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단지 변화된 숫자와 그림을 보고 비정상이라는 붉은 표식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75세 이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들로 가득한 오래된 고택과 같습니다. 기둥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나이테가 늘어난 것이고 문이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가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이 자연스러움을 결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밀한 검사로 파고들어 작은 흔적 하나라도 잡아내려 합니다. 이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OECD 고령의료 과잉진단 연구는 75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의미 없는 이상 소견의 60%가 추가 검사와 시술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실제 건강 악화가 발생하는 비율이 젊은 층의 3배를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75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의미 없는 이상 소견의 60%가 추가 검사와 시술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실제 건강 악화가 발생하는 비율이
젊은 층의 3배를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은 전혀 다른데 기계는 이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멀쩡한 몸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의사는 더 큰 검사를 권하고 환자는 불안해지고 결국 필요 없는 치료의 굴레에 스스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월이 만든 작품이지 고쳐야 할 공사 현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년의 흔적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75세 이후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5가지 검사를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키기 위한 생존 규칙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이 경고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5세 이후라면 의사가 권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5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병을 예방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몸을 병든 몸으로 끌어내릴 위험한 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문을 의심 없이 열고 들어갑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 5가지 검사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을 셀 수 없이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정밀 검사라며 안전을 보장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절차의 첫 단추가 되어버립니다.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연쇄 폭발처럼 더 큰 검사로 이어지고 결국 치료가 필요 없던 사람이 치료 과정에 휘말립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AGS는 75세 이상 무증상 환자에게 시행되는 정밀 검사 중 40%가 해를 이기는 이득이 없다며 최고 단계의 경고를 낸 바 있습니다. 특히 과잉 검사로 인한 의료 사고는 고령층에서 두드러지는데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검사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검사 결과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가 진짜 진단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기계가 이상하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흔적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종이와 펜을 준비하셨다면 따라 적으십시오. 첫 번째, 무증상 소변 세균 검사. 두 번째, 무증상 심전도 검사. 세 번째, 단순 요통의 척추 MRI. 네 번째, 75세 이상 남성의 PSA 전립선 검사. 5번째, 고령층의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길은 더 많은 검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지 검사, 증상이 전혀 없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불편도 없는데 소변에서 세균이 보였다는 말만 들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고 바로 항생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안에 순하고 온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삽니다. 이걸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르는데 건강한 노인 10분 중 2~3분은 자연스럽게 가지고 계십니다. 세월이 만든 생태계이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터줏대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세균이 있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이 친구들을 모두 몰아내 버리라는 처방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항생제가 바로 그 무자비한 빗자루입니다. 방광을 지키던 착한 세균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고 단계 경고를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며 이 악성 세균은 한번 자리 잡으면 일반 항생제는 물론 강력한 주사에도 끄떡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WHO는 무증상 세균뇨에 항생제를 투여한 노인의 30%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이 덫에 걸려 회복하기까지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했던 방광이 항생제로 인해 무주공산이 되었고
결국 정말 독한 세균이 침입해 진짜 방광염을 일으켰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고 입원까지 하게 되었죠. 기억하십시오. 열이 38도 이상으로 치솟거나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픈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소병엄사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잠든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일이고 얌전한 세균까지 쓸어버려 스스로 슈퍼박테리아를 초대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병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자연스러움까지 병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불필요한 전쟁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검사, 바로 아무 증상도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지도 않고 숨이 턱 막혀 걷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전도 기계 앞에 서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심장이 조금 커 보인다. 박자가 약간 불규칙하다. 전기 신호가 예전과 다르다. 이런 말이 의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고장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변화입니다. 8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뛴 심장이 20살 청년과 똑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전도 기계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비정상이라고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빨간 줄 하나가 또 다른 검사의 문을 엽니다. CT, MRI, 혈관 파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간 환자가 혈관을 뚫는 시술대 위에 누워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증상이 없으면 잘 뛰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정상이라면 기계의 해석은 오히려 함정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호가 조금 달라지는 건 당연한데도 병원은 숫자로 공포를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증상 심전도 검사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의 첫 단추이며 그 단추를 끼우는 순간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로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검사, 바로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입니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습관처럼 MRI 한번 찍어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넘어가는 순간 이미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를 100년 된 고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은 마루가 삐걱거리고 기둥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너질 조짐이 아니라 잘 버텨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척추도 똑같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90%는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도 MRI를 찍으면 디스크 돌출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노화의 주름,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MRI라는 사진을 보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의사는 수술을 고려하자고 말하며
그때부터 척추라는 고택은 인테리어 공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는 손댈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뜯기고 깎이고 고정됩니다. 유럽 척추학회 LSSR는 노년층의 척추 MRI에서 발견되는 이상, 소견의 70% 이상은 통증과 무관하며 치료가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척추 수술이 시행되는 이유는 MRI가 만들어낸 착시 때문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70% 이상은 통증과 무관하며 치료가 필요 없다. MRI 한 장이 멀쩡한 기둥을 문제라고 단정 짓는 순간 인위적 수술이 시작되고 그 수술이 오히려 척추를 약하게 만들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령층의 척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2배에서 4배 높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특히 감염, 신경 손상, 보행 기능, 저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휴식, 걷기, 운동,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대소변 장애가 오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MRI는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쩡한 집을 부수는 불필요한 공사입니다. 사진 한 장에 속아 평생 고통을 끌어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무너진 집이 아니라 세월을 견딘 아름다운 고택입니다. 네 번째 금지검사, 75세 이상 남성에게 시행되는 PSA 전립선암 수치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많은 분들이 조기 발견에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의료기관에서는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이 커져 문제를 다시 말해 평생 몰라도 되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PSA 검사를 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의사는 추가 조직 검사를 권하고 불안해진 환자는 결국 바늘로 전립선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애매하기라도 하면 수술로 이어지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영국 보건의료 서비스 NHS는 PSA 검사가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하여 고령층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며 고위험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남성 5명 중 1명은 평생 기저귀가 필요한 요실금으로 고통받고 10명 중 7명은 남성 기능을 잃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명목으로 인생의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립선암으로 생명이 위협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75세 이후라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보다 과잉 치료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기계를 믿고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조용히 살아갈 것인지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권해도 웃으며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전립선암보다 더 무서운 과잉 치료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5번째 금지 검사, 바로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에서 친구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불안이 치솟고 나도 혹시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대장 용종이 암으로 자라는 데는 최소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라면 설령 용종이 있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암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90세 이상이 되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이 과정은 현실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사가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은 더 얇아지고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소화기내과학회 AGA는 75세 이상 대장 내시경에서 장천공, 즉 장이 찢어지는 사고가 젊은 층보다 몇 배나 높게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천공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바로 수술이 필요하고 고령에서는 회복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시경 검사 도중 마취 약물에 대한 반응도 예측하기 어렵고 심장 쇼크나 호흡 억제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합니다. 결국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유 없이 외서 10kg 이상 급격히 빠지는 증상이 없다면 이제 대장 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하셔야 합니다.
더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위험한 검사에 걸어둘 이유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괴롭히고 장을 찢을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검사는 피로와 불안, 그리고 부작용만을 남길 뿐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졸업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과잉 검사의 굴레에서 한 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검사, 무증상 소병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 MRI, PSA 전립선 검사,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패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작은 흔적도 비정상이라고 경고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고장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흔적을 병으로 오해하고 불필요한 검사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웨이 씨 고령진단 보고서는 75세 이상에서 시행되는 정밀검사의 60%가 실제 건강과 무관하며 추가 검사와 시술 과정에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과잉 검사로 인한 의료사고는 고령층에서 치명적이며 많은 어르신들이 병을 찾다가 오히려 병을 만들어낸다는 역설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고택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멋이 되고 낡은 기둥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새 집처럼 고치려 들면 오히려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문턱을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을 키우는 검사를 줄이는 것이고 몸이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줄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으니 다음은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갖다 바치는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3가지 확실한 투자처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해야 할 곳, 바로 고성능 백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대상포진 주사 맞았으니 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반쪽짜리 보호막일 뿐입니다. 기존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50% 남짓, 70세가 넘으면 효과는 40% 아래로 떨어집니다. 주사를 맞고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어르신들이 줄을 잇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고성능 백신 싱글릭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예방 효과가 무려 97%, 80세 이후에도 91% 이상의 효과를 유지하며 미국 CDC는 이 백신을 고령층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으로 공식 권고했습니다. 대상포진은 옷깃만 스쳐도 비명이 나오는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신경을 따라 퍼지는 칼날 같은 통증 때문에 밤새 뒤척이고 낫고 나서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신경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97%나 막을 수 있다면 MRI 한 장 찍을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유럽 질병통제센터 ECDC는 대상포진이 고령층 삶의 질을 가장 극적으로 파괴하는 질환 중 하나라고 경고하면서 예방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이 사실을 깨닫고 MRI 예약을 취소한 뒤 부인과 함께 싱글릭스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상포진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더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에 폐렴구균 백신까지 더하면 방어력은 더욱 완벽해집니다.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맞는 백신이 있지만 여기에 프리베나 13 같은 고급 백신을 추가하면 폐렴, 폐혈증, 뇌수막염까지 예방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세계 폐렴연합은 고령층이 예방접종만 제대로 해도 폐렴 사망률을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생긴 뒤 치료하려면 수백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예방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10년을 지켜냅니다. 쓸데없는 검사에 쓰던 돈을 이제야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입니다. 병을 찾는 사진 한 장보다 병을 막아주는 백신 한 번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바꾸는 투자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투자처는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 가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떨어지고 다리가 풀리는 이유는
병이 아니라 근육이 무너져서입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며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노인의학회 AGS는 노년층 건강 악화의 가장 큰 단일 요인으로 근감소증을 지목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속도를 늦추고 되돌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영양제 수십 개보다 삶은 계란 2개, 고기 한 점이 훨씬 강력합니다. 실제로 WHO는 하루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권장하는데, 이는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불필요한 영양제를 끊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을 드시기 시작한 뒤 놀랄 만큼 기운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20분 걷기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뛰는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걷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 낮으며,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 심장, 뇌 근육 기능이 모두 개선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어떤 영양제도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령층은 근육이 한번 사라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와 걷기 운동은 약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병원은 이 기술을 알리지 않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MRI 한 번 찍고 사진 한 장 받는데 70에서 80만 원을 쓰느니 그 돈으로 질 좋은 소고기 사드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지킵니다.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를 사는 것이 평생 걷는 힘을 되찾아 줍니다.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영양과 움직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투자처는 단 하나의 예외 검사입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다른 초음파는 필요 없지만 이 검사는 단 한 번만이라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그리고 과거 흡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뱃속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 병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조용히 커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터지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럽심장학회 ESC는 대동맥류 파열을 노년층의 즉각적 사망을 부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며 파열 시 사망률이 80에서 90%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초음파 한 번이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 검사,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을 지켜주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검사는 줄여야 하지만 이 하나는 반드시 챙기십시오. 과잉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거절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품격 있게 의사를 설득하는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생님, 이 검사를 하면 제 수명이 실제로 늘어납니까? 둘째,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셋째, 지금 안 하고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질문만 해도 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를 쉽게 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검사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이 질문을 배운 뒤 병원 쇼핑을 끊었습니다. 검사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던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얼굴색이 밝아지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본인의 몸을 믿기 시작하자 진짜 건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의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앞으로의 노년이 검사 결과지와 약봉지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따뜻한 대화, 가벼운 산책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건강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경고가 누군가의 생을 지켜줄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 김약손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원 대신 공원을 선택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